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준비를 미리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직간접적으로 최근 한 2, 3년 동안 제가 일본 구매 대행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셨는데 최근에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금리도 낮았고 그리고 환율이 정말 좋았잖아요. 뭐 많게는 900원대 중반부터 100엔당 800원대 중반까지도 떨어졌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수입 물가로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시간으로 1월 24일에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화면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일단 기준금리, 일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환율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본 기준금리,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가 0.25거든요. 두 배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0.25를 올린다는 것은 0.5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2024년 6월 달에 0.1이던 금리가 0.25로 올라가게 되면서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7월 달이죠. 이때는 보면 누가 봐도 한 860원이나 850원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근데 올리자마자 점진적으로 960원까지 갔어요. 그쵸? 그래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월 24일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환율도 오르겠죠. 그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 같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갖고 들어오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비싸게 물건을 주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은요, 그동안 이제 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일본도 이제 물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로서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조금 더 경제 안전성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통화 가치를 조금 더 국제적으로 신뢰 관계도 그렇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올랐는데 왜 환율이 오를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일단은 금리가 낮았던 일본 돈을 가지고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 투자도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을 많이 해왔어요. 금리가 낮은 데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데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청산이 되면은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의 화폐가 가치가 있겠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일본 돈을 사면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면 일본에 투자하는 돈이 많겠죠. 그러면 엔화를 많이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엔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엔화를 많이 매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는 환율 상승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 사례에서도 봤듯이 기준금리를 조금 올리니까 환율이 100원 가까이 오르는 거 보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직방 안 좋은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2, 3년 전부터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와 같은 위기를 겪어본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구매 대행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구매 대행이 아닌 곳에서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환율이 좀 낮다고 생각할 때 일본 엔화를 조금 사놓는 것을 좀 추천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800원대 후반에 사놨던 엔화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르게 되면은 그 차익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구매 대행을 할 수도 있었겠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엔화가 오르는 거는 구매 대행 업자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상품을 살 수밖에 없고 똑같은 인기 있는 브랜드를 팔 수밖에 없는 구매대행 업계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핸디캡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팔지 않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발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게요. 남들이 하지 않은 아이템을 찾아내는 겁니다. 경쟁이 적은 틈새 아이템을 발굴해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인기 있는 뭐 유명한 브랜드들, 일본에서 판매되는 거, 그런 거 해봤자 뭐 포터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뭐 나이키라든가 뭐 아니면 휴먼메이드라든가 뭐 일본 유명한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 누구나 아는 거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급은 진짜 거의 없는 그런 상품들을 내가 소싱을 해서 할 경우 공급이 거의 없는 그런 상품에서 내가 꾸준하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런 아이템들은 가격 정책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조금 높더라도 내가 충분히 정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꾸준하게 오랫동안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상품을 가격 경쟁을 막 해갖고 진짜 서로 막 피 터지는 싸움을 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대로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일본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급이 거의 없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본 내에서 로컬 브랜드랑 또는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제품을 찾아낸다면 경쟁자가 적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격 지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용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올해 일본 구매 대행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거나 뭐 사무실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 있는 분들 혹은 큰맘 먹고 좀 여행을 가려고 하는 분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만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이 올라가서 일본 구매 대행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매달 꾸준하게 벌었던 매출만큼 수익만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왜냐면 여러분들은 2, 3년 전에 저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면은 환율이 높았던 시절은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지만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대비를 못했을 거고 그러면은 일단 좀 당황스러울 거고 근데 어쨌든 비용 계획은 집행되려고 했고 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때는 조금 비용 통제를 통해서 일단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구매대행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구매대행 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구매대행 밖에서 내 이 비즈니스 외에서 한번 찾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일본 이제 구매대행이 이제 환율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새로운 기회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내 상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남의 브랜드들을 한번 팔아봤고 여러 카테고리를 경험해 봤지만 내 상품을 한 번도 팔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내 상품을 팔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재고에 대한 관리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률도 생각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뭐 국내 제조든 해외 제조든 내 브랜드로 하나 상품이 나와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상품으로 수직 계열화 시킬 수 있고 병렬화도 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쌓아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환율하고 상관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중국도 어떻게든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중국 환율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막 초치기 그런 뭔가 수익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내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하는 법을 배워서 좀 내 상품을 가치 있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브랜딩 병행 수입. 네, 투트랙이 아주 잘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기회는요, 수출입니다. 저도 왜 그런 시절이 없었겠어요.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가 막 인상이 돼갖고 구매 대행을 했는데 남지가 않는 거야. 근데 가격을 올리자니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겁이 무척 났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수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은 더 유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올렸을 때 판매가 나면은 우리가
달러로 돈을 받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물건들을 해외로 한번 팔아보자,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2015년도 경쯤이었나? 블랙시트가 터지면서 환율이 엄청 올라갔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Q10에도 한번 진출을 해봤고, 싱가포르, 그리고 라자다도 한번 해봤었고, 그리고 그때 아마존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FBA로 상품도 넣어보고, 물론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구매 대행의 상호 보완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을 하고,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구매 대행을 좀 열심히 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구매 대행으로 만약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구매 대행만으로 타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구매 대행이 아닌 다른 브랜드, 다른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요, 비단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되게 많이 찾아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늦거나 대응을 못해서 실패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는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방어해 봤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1인 사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